제36회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기출문제 해설 강의. 이 강의는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보상관리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 행정 경험이 없어 공법의 법령체계 및 행정체계에 대하여 이해가 안 되는 분, 학원 강의가 도움이 되지 않아 실무 경험 사례 등 새로운 강의가 필요한 분을 위한 강의입니다. 부동산공법 기출문제 강의 소개. 암기가 아닌 이해, 일회성이 아닌 평생자산. 부동산공법 과목은 40문제입니다. 국토계획 및 용역에 관한 법률 12문제, 도시개발법 6문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6문제, 주택법 7문제, 건축법 7문제, 농지법 2문제. 공법이 어려운 이유입니다. 법령체계, 행정체계의 원리를 모른 채 암기 과목으로 접근, 획일화된 강의와 가락만 면하면 되는 시험수단으로 인식, 부동산공법 출제 경향입니다.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별표 등 조문을 근거로 출제되며 기출문제를 반복, 변형 형태로 계속 출제하고 있고, 행정체계, 법령체계를 제대로 알아야 해결 가능한 문제가 다수 출제되고 있고, 새로운 문제, 별표 문제는 법리 이해와 상식으로 해결 가능합니다. 기존 공부 방법입니다. 암기식 획일화된 강의로 용어와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채 행정체계와 법령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누구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강신갑 행정사 공인중개사 강의 특징. 한국 최초로 행정경험과 실무 사례를 융복합한 스토리텔링 강의. 문항별 법령 근거 제시로 정오답에 대한 확신과 신뢰 형성. 부동산 공법을 암기 과목이 아닌 법리와 상식을 응용 쉽게 해결. 가락 면피 과목이 아닌 고득점 평생 활용 가능한 공법 지식 교육 목표. 기존 학원 강의로도 공법이 어려웠던 수험생을 위한 신개념 강의. 강의 교재 차별화입니다. 부동산 공법 기출문제, 정오답에 대하여 문항별 근거 법령을 제시. 시험 출제 유형 및 패턴을 확인, 법리와 상식으로 공부 방법입니다. 저자지작 부동산 공법 6개 법령 강의 플러스 요약집 학습. 저자지작 기출문제 강의 7회분 동영상 플러스 교재 반복 학습. 강신갑 행정사 공인중개사 양력을 소개합니다. 행정사 공인중개사 보상관리사 현직 6년차. 도시계획 개발제한구역 토지수용팀장 등 경기도청 30여 년 근무. 단국대 부동산 건설대학원 부동산학 석사, 법학사. 대한행정사의 교수 이총 및 공무원, 행정사 등 공법 사례 강의 다수. 부동산 공부에 필요한가? 부동산 공법 기출문제 저자입니다. 제36회 공인중개사 부동산 공법 기출문제 해설. 41번 국토계획 및 용역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먼저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것은 광역계획군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 광역도시계획입니다. 1번 광역계획군의 교통 및 물류유통체계에 관한 사항. 2번 광역계획군의 문화 여가공간 및 방제에 관한 사항. 3번 광역계획군의 교육시설 확충 및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관한 사항. 4번 광역계획에 관한 사항. 5번 광역계획군의 녹지관리체계와 환경보존에 관한 사항. 정답은 3번인데요. 도시계획에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관한 사항은 해당되지 않죠. 근거는 제12조에 나와 있는데요. 광역도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우 사항 중 그 광역계획군의 지정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정책 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1호에 광역계획군의 공간구조와 기능 분담에 관한 사항. 2호에 광역계획군의 녹지관리체계와 환경보존에 관한 사항. 문제 5번 해당. 3호에 광역시설 배치 규모 설치에 관한 사항. 4호에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5호에 그 밖에 광역계획권에 속하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 상호 간의 기능 연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문제 4번 해당이 되고, 대통령령 제9조에 1호에 광역계획권의 교통 및 물류 유통체계에 관한 사항. 문제 1번 해당. 2호에 광역계획군의 문화여관 공간 및 방제에 관한 사항. 문제 2번 해당되는데, 문제 3번은 교육시설 확충이나 부동산 가격 안정화는 장기 발전 방향 계획에 포함되지 않죠. 틀려서 정답은 3번. 42번 주민 가분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각각 도시군 관리계획의 위반을 제한하려고 한다. 국토 계획 및 용에 관한 법령상 각각의 제한에 필요한 토지 소유자의 동의 요건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이 문제는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은 원칙적으로 시장 군수가 위반할 수가 있는데, 예외적으로 주민이 일정한 동의 요건을 갖추면은 제한할 수가 있는데, 그 제한 대상이 주민들한테 가장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근거는 국토계획법 제26조 제1항에 주민은 당 각호 사항에 대하여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할 수 있는 자에게 도시군 관리계획의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2로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도로 등 주민들한테 필요하죠. 2호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대부분 개발사업에서 지구단위 계획으로 수립을 하는데, 지구단위 계획에는 반드시 두 가지가 들어가죠. 첫 번째는 기반시설의 배치 규모, 두 번째는 건축물의 용도 제한이 들어갑니다. 지구단위 계획으로 한번 결정되면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2호도 주민 제한으로 바꿀 수 있게 해놨습니다. 3호 강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 지정 및 변경, 가목의 개발진흥지구, 나목의 기존의 용도지구를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 5호의 도시군 계획시설 입체 복합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도시군 계획시설 입체 복합구역의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관한 사항. 도시군 계획시설 입체 복합구역도 기반시설과 밀접한 관련이 있죠. 주민 동의 요건은 대통령령 제19조 2에 나와 있는데요. 1호가 기반시설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이고, 5호가 도시군 계획시설 입체 복합구역 지정 변경이죠. 기반시설에 관련되는 것은 주민들의 이해 충돌이 크기 때문에 5분의 4로 동의 요건을 정해놨고, 2호의 나머지는 2호 지구단위 계획, 3호 용도지구 관련해서는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이 해당이 됩니다. 정답은 5분의 4, 3분의 2, 정답 4번. 43번 국토계획 및 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 관리계획의 위반을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먼저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할 때 이해충돌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기초조사, 주민의견 청취, 관계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는데요. 이 문제는 기초조사를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경우를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해당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을 해제하려는 경우, 도시계획시설 결정 해제할 때 기초조사가 필요 없겠죠. 2번 해당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의 나대지 면적이 구역 면적의 3%인 경우, 나대지 면적이 2%에 미달된 경우에 기초조사를 하지 않는데 3%면은 기초조사 대상입니다. 2번이 정답이고, 3번 해당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도심지, 상업지역과 상업지역의 연접한 지역을 말한다에 위치하는 경우, 도심지면은 이미 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기초조사가 필요 없겠죠. 4번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하여 그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그대로 대체하려는 경우, 이미 한번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기초조사가 다 끝났겠죠. 대체하니까 필요 없습니다. 5번 해당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목적이 해당 구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에 너비 12m 이상 도로 설치 계획이 없는 경우, 해당 구역 정비할 때 도로 12m 이상 도로 설치 계획이 없는 경우는 기초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근거는 시행령 21조에 나와 있는데요. 1호에 기초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요건을 가지고 강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목에 해당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도심지에 위치하는 경우 문제 3번 해당, 나목에 해당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의 나대지 면적이 구역 면적의 2%에 미달하는 경우 문제 2번 3%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답. 다목에 도시계획시설 부지가 다른 법률에 따라 지역지구 등으로 지정되거나 개발계획이 수립된 경우, 라목에
해당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 목적이 해당 구역을 정비 또는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너비 12m 이상 도로 설치 계획이 없는 경우. 문제 5번에 해당 마목에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여 그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그대로 대체하는 경우. 문제 4번에 해당 바목에 해당 도시공개시설의 결정을 해제하려는 경우. 문제 1번에 해당 정답 2번 44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와 그에 관한 설명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이 문제는 용도지역하고 용도지구 세분에 따르는 용어의 정확한 이해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일반상업지역 도심 부도심의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도심 부도심은 중심상업지역이죠. 일반상업지역 오답 근거는 시행령 30조 제2호에 나와 있습니다. 감옥의 중심상업지역은 도심 부도심의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 확충. 남옥의 일반상업지역은 일반적인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 담당. 다목의 근린상업지역은 근린지역에서 일용품 및 서비스 공급. 라목은 유통상업지역은 도시 내 및 지역 간 유통기능. 연관성이 있죠. 용어 정의하고. 2번 제2종 일반주거지역 중고층 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중고층 주택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인데요. 2종은 틀리죠. 근거는 시행령 30조에 나와 있습니다. 남옥의 일반주거지역 해가지고 1종 일반주거지역은 저층 주택 중심 편리한 주거 환경이죠. 제2종 일반주거지역 중층 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 환경 조성. 제3종 일반주거지역 중고층 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 환경 조성. 3번 보호취락지구 야생동물 서식처 등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생태계 보호지구를 보호취락지구로 바꿔놨는데요. 오답인데요. 근거는 시행령 31조에 나와 있습니다. 보호취락지구는 취락지구 한 종류인데 자연취락지구는 녹지, 관리, 농림 또는 자연환경 보존지역 안의 취락정비. 남옥의 보호취락지구는 녹지, 관리, 농림 또는 자연환경 보존지역 안의 취락을 농촌의 주거환경 보호와 주거기능 강화 목적. 보호취락지구는 2025년도 7월 1일 날 신설됐습니다. 다목의 집단취락지구 개발제한구역 취락정비죠. 4번 특화경관지구 산지구릉지 등 자연경관을 보호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산지구릉지 등 자연경관 보호는 자연경관지구인데 특화경관지구는 오답입니다. 근거는 시행령 31조 1호의 경관지구 해가지고 자연경관, 시가지경관, 특화경관지구가 나와 있는데 자연경관은 자연 그대로 산지구릉지 등 자연경관 보호, 시가지경관은 말 그대로 시가지 내 경관 보호. 다목의 특화경관지구는 지역 내 주요 수계의 수변 또는 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의 경관, 특별한 곳을 보호하는 거죠. 5번 자연방제지구 토지의 이용도가 낮은 해안변, 하천변, 극경사지 주변 등의 지역으로서 건축 제한 등을 통하여 재예방이 필요한 지구. 정답인데요. 근거는 시행령 31조에 나와 있습니다. 방제지구는 두 가지죠. 시가지 방제, 말 그대로 시가지 내 재예방. 남옥의 자연방제지구는 토지 이용도가 낮은 해안변, 하천변, 극경사지 주변 등 지역으로서 건축 제한 등을 통하여 재예방이 필요한 지역이죠. 문제 5번 정답. 정답은 5번. 45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공동구에 수용하기 위하여 공동구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시설은. 이 문제는 공동구 협의회 심의를 거치는 시설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두 가지를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기역열수송관, 니엇 하수도관, 디귿 가수관, 리을 쓰레기 송수관, 미흡 중수도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요령이 필요한데요. 공동구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는 것은 어떤 시설이 해당이 될까요? 심의를 거친다는 것은 심각하다. 그러면은 심각하다.
가스관, 하수도관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근거는 시행령 제35조 3에 나와 있는데요.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에는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하며 7호 및 8호 시설은 공동구 협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7호가 가스관, 8호가 하수도관이죠. 심각하다, 가하다. 정답은 2번. 46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먼저 도시군 관리계획이라는 것은 토지 등을 이용해서 개발, 정비, 보존하는 계획인데 국토계획법에서 주민 간 이해충돌이 큰 8가지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이유가 주민 간 이해충돌을 완화하기 위해서 공론화 절차를 거치는데, 공론화 절차라는 게 기초조사도 하고 주민 의견 듣고 관계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는데요. 이 문제는 도시군 관리계획에 대한 용어를 제대로 알면 쉽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1번 공항 중 공항시설법 시행령에 의한 도심공항터미널. 주민 간 이해충돌 발생 여지가 없어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근거는 시행규칙 제6조 1호에 나와 있습니다. 2번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시설 중 재활용 시설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는데요. 근거는 시행규칙 제6조 제11호에 나와 있습니다. 3번 5개에 설치하는 변전시설. 5개에 설치하는 변전시설은 주민 기피시설이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반드시 결정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으면은 민원 때문에 시장군수가 업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시행규칙 제6조 제5호에 나와 있습니다. 전기 공급 설비해 가지고 5개에 설치하는 변전시설 및 지상에 설치하는 전압 15만 4천 볼트 이상의 송전선로는 제한한다고 되어 있죠. 문제 3번 정답. 4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 시행규칙에 따른 연료전지 설비. 연료전지 설비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시행규칙 6조에 나와 있습니다. 5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내에 설치하는 대지면적 1,000제곱미터인 도축장. 산업단지 내에 설치하는 도축장도 주민 간 이해충돌 여지가 없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근거는 시행규칙 6조 10호에 나와 있죠. 정답 3번. 47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이 문제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때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를 받는 대상을 찾는 문제인데요. 왜 건축위원회가 공동으로 참여하는지를 찾으면 쉽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1번 획지, 구획된 한 단위의 토지 면적의 25% 변경. 2번 층수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로서 건축물 높이의 15% 변경. 3번 건축물의 배치 형태의 변경. 4번 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하는 경우로서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4% 변경. 5번 건축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건폐율 완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5번이 정답인데요. 먼저 건축위원회가 참여 이유가 건축법 관련이죠. 건폐율 완화 내용이 들어가죠. 이 두 가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정답이 되겠습니다. 근거는 시행령 25조에 나와 있는데요. 제4항에 보면은 지구단위 계획 중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1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4호가 나와 있는데요. 건축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률 완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문제 5번 정답. 정답은 5번. 48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혁신구역에서 다른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시혁신계획으로 따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먼저 도시혁신구역은 기존의 도시계획을 대폭 완화해서 자유롭고 창의적인 도시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정된 구역이죠. 자유롭고 창의적인 도시개발을 위해서는 기존 법령을 완화할 수 있어야 되는데 완화가 안 되는 시설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기준 완화 가능. 2번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완화 가능. 3번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 완화 가능. 4번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학교용지의 조성개발 기준 완화 가능. 5번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5번이 정답인데요. 도시혁신구역에서 체육시설 관련해서 사업계획 승인 완화 규정은 없습니다. 근거는 국토계획법 제83조 3 제1항에 나와 있는데요. 도시혁신구역에 대하여서는 당 각호의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시혁신계획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해가지고 1호 주택의 배치, 부대시설, 복리시설의 설치 기준 및 대지 조성 기준. 2호에 부설주차장의 설치 문제 3번 해당. 3호에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문제 2번 해당. 4호에 공개공지 등의 확보. 5호에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기준 문제 1번 해당. 6호에 학교용지의 조성 개발 기준 문제 4번 해당. 문제 5번 체육시설은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해당 사항이 아니어서 정답은 5번. 49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는, 먼저 시가 조정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기에 공법상 엄격한 규제를 가하는 지역입니다. 이 문제는 별표 24에 관한 문제인데요. 별표 24까지 우리가 공부할 수 없죠. 법리와 상식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게끔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1번 농업을 영위하는 자가 행하는 건축으로서 100제곱미터인 관리용 건축물의 건축. 실무 경험상 관리용 건축물을 100제곱미터 허가하면은 모두 주택으로 불법 용도 변경해서 사용합니다. 관리용 건축물은 33제곱미터 이하만 해당이 됩니다. 2번 중축 면적이 150제곱미터인 주택의 중축. 시가 조정구역 안에서 최소 면적만 허용하죠. 100제곱미터인 주택만 증축이 가능합니다. 3번 새로운 대지 조성을 수반하는 종교시설의 중축. 법리와 상식에 맞지 않죠. 새로운 대지 조성은 시가를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죠. 안됩니다. 4번 공장주택 등 시가 조정구역 안에서 신축이 금지된 시설의 용도를 동물병원으로 변경하는 행위. 개발 제한구역이나 시가 조정구역은 엄격하게 개발이 제한되어 있죠. 기존의 공장주택 등 건축물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용도를 변경해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동물병원으로 변경은 가능합니다. 정답은 4번. 5번 시가 조정구역 지정 당시 이미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공장의 부대시설의 설치로서 새로운 대지 조성을 수반하는 건축. 새로운 대지 조성은 시가를 확산하기 때문에 안됩니다. 근거는 시행령 88조에 나와 있는데요. 별표 24에 가지고 시가 조정구역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 1호에 농업, 임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 자가 행하는 당 강목의 일에 해당하는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을 건축해가지고 바목에 관리용 건축물로서 33제곱미터 이하인 것 가능합니다. 2호에 마을 공동시설 등의 규정에 의하여 할 수 있는 행위해가지고 가목, 가로 1에 주택의 중축해가지고 100제곱미터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중축 가능합니다. 라목 가로 2의 시가 조정구역 지정 당시 이미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공장의 부대시설을 설치해가지고 새로운 대지 조성은 안됩니다. 사목 가로 3의 공장, 주택 등 시가 조정구역 안에서 신축이 금지된 시설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 목욕탕, 동물병원 등으로 용도 변경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 4번 정답이고, 아목에 종교시설을 증축해가지고 새로운 대지 조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정답 4번. 50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안에서 건폐율의 범위로 틀린 것은 이 문제는 시군 조례로 건폐율을 안하 적용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자연녹지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30% 이하. 자연녹지 지역은 원래는 20%인데 30% 이하로 완화 적용 가능하고, 2번에 수산자원 보호구역 40% 이하. 수산자원 보호구역도 대부분 건폐율이 20%인데 40% 이하로 완화 가능. 3번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60% 이하. 자연공원이나 개발제한구역 관련해 가지고는 엄격하게 개발이 금지되죠. 시설물 설치할 때 건폐율을 높여 가지고 개발 확산을 방지합니다. 60% 이하로 건폐율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4번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40% 이하. 계획관리지역은 원래가 40%이죠. 그런데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를 지정했는데 40% 틀립니다. 60% 이하입니다. 정답 4번. 5번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산업단지 80% 이하. 옳은 내용인데요. 근거는 제77조 제3항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건폐율에 관한 기준은 기존 건폐율에도 불구하고 8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군 조례로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령에 보면은 1호의 찌락지구는 60% 이하, 2호의 개발진흥지구 다음 항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 해가지고 감옥에 도시지역 예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40%, 다만 계획관리지역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되면은 60% 이하로 합니다. 문제 4번 40%는 틀려서 정답. 남옥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30%, 3호의 수산자원 보호구역 40% 이하, 4호의 자연공원은 60% 이하, 5호의 농공단지 70% 이하, 6호의 공업지역에 있는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준산업단지 다 일자리 창출에 관련이 있죠. 80% 이하. 정답 4번. 51번 국토계획미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 계획시설 사부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먼저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라는 것은 기반시설 중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도시군 계획시설을 결정하고 예산이 확보되면은 시행자를 지정하고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라고 합니다. 1번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관계시장 또는 군수 의견을 들어 직접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 관련해 가지고 직접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근거는 제86조 제4항에 나와 있습니다. 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시장 또는 군수 의견을 들어 직접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문제 1번 정답. 2번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가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대상인 토지로서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여야 한다. 민간사업 시행자인 경우가 해당이 되는데요. 국가나 한국철도공사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할 때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해당 토지 확보 의무가 없습니다. 근거는 국토계획법 제86조 7항에 나와 있는데요. 다음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대상인 토지의 소유 면적 및 토지 소유자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각호에 해당되지 않으면은 면적 3분의 2 이상 요건에 갖추어야 되는데, 각호에 1호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공공기관에 한국철도공사가 해당이 됩니다. 3호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문제 2번은 오답. 3번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인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으로 비탈면에 적용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민간사업자인 경우가 해당이 되는데요. 민간사업자가 중간에 사업을 포기할 경우를 대비해서 정부가 적용복구공사를 대신 수행하기 위해서 예치하는
보증금을 말합니다. 지방공사 등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근거는 제60조 제1항에 나와 있습니다. 4번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공유지로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그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외의 목적으로 양도할 수 있다. 국공유지는 목적외의 목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법리와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근거는 제97조 제1항에 나와 있습니다. 5번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시도지사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공사를 마친 때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준공검사를 받지 않습니다. 근거는 국토계획법 제98조 제4항에 나와 있는데요.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은 도시군 계획시설 준공검사 받지 않습니다. 공사를 마친 때는 공사 완료 공고를 하여야 합니다. 문제 5번은 틀려서 오답. 정답 1번. 52번 국토계획 및 용역에 관한 법령상 용도 지역별 용적률의 최대 한도가 큰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먼저 용도 지역에서 건폐율하고 용적률이 핵심 요소인데요. 최근 시험에 대부분 용적률에 대해서 나옵니다. 용적률은 토지의 가치를 평가하는 핵심 요소로 접근하면 쉽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기역 준주거지역, 주거지역인데 준주거지역이죠. 주거지역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상업, 업무시설이 포함됩니다. 용적률이 500%, 일반 공업지역 350%죠. 중공업지역은 공업지역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공업지역에 주거, 업무, 상업시설이 포함됩니다. 400%입니다. 리을 생산녹지지역 100%죠. 바로 정답 나오죠. 정답 2번 기역, 디귿, 리을인데요. 근거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85조의 1항에 나와 있는데요. 용적률을 공부할 때 하나의 규칙이 있습니다. 주거지역 1호부터 6호까지 있는데요. 1종 전용, 2종 전용, 1종 일반, 2종 일반, 3종 일반, 준주거 해가지고 100%에서 시작해서 50씩 늘어나죠. 그리고 3종이 300인데 준주거지역은 500%입니다. 준주거지역은 상업시설, 업무시설이 포함되기 때문에 용적률을 대폭 높여준 겁니다. 문제 기억. 7호부터 10호까지 상업지역이죠. 상업지역은 가장 용적률이 높은 게 중심상업지역에서 200씩 낮아집니다. 11호부터 13호는 공업지역인데 전용 공업지역이 300, 일반 공업지역이 350, 중공업지역이 400%입니다. 13호 중공업지역은 공업지역에 상업, 주거, 업무시설이 포함되기 때문에 용적률이 가장 높은 400%입니다. 다음에 보전, 녹지, 생산 녹지에서 21호 환경보존지역까지 용적률이 도시적인 생산 녹지지역하고 자연 녹지지역만 100%이고 계획관리지역만 100%입니다. 나머지는 다 80%이죠. 정답은 2번. 53번 도시개발 법령상 도시개발 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먼저 도시개발 구역의 지정은 원칙적으로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구역을 지정하고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가계획과 관련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1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도시개발 사업을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옳은 내용인데요. 근거는 제3조 제3항에 나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단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해가지고 1호에 국가가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2호에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3호에 공공기관의 장 또는 정부 출연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30만 제곱미터입니다. 이상으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 있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한하는 경우, 4호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5호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가지고 대통령령에 천재지변이 들어가 있습니다. 문제 1번은 제5호에 해당 옳음. 2번 지정권자는 도시지역 예의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원칙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구역을 지정합니다. 예외적으로 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가 시행령 6조에 나와 있습니다. 제1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단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1호의 자연녹지지역, 2호의 생산녹지지역, 3호의 도시지역 예우지역. 문제 2번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3번 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 시행지구로 분할하는 경우 분할 후 각 사업 시행지구 면적은 각각 1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기본적으로 1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분할할 때도 당연히 1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근거는 시행령 제5조 2 제1항에 나와 있습니다. 4번 도시개발구역 지정 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 관리해야 한다. 법리와 상식에 맞죠? 행정청에서 대부분 전자적 처리로 작성 관리합니다. 근거는 시행규칙 20조에 나와 있습니다. 제3항에 인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 관리해야 한다. 옳고 5번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에서 환지 처분의 공고가 이루어진 경우 그 도시개발 구역에 대한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해당 도시개발 구역 지정 전후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각각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본다. 해당 도시개발 구역 지정 전후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 계획으로 각각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환지 방식 도시개발 사업에서 근거는 10조에 나와 있는데요. 제1항에 단 각호 어느 하나에 규정된 날의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1호에 도시개발 구역이 지정 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년이 되는 날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보고 2호에 도시개발 사업의 공사 완료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인 경우에는 그 한지 처분의 공고일 제3항에 1호에 해당이 되면은 실시계획 인가를 받지 않아서 3년이 되는 날 다음 날에 해제된 경우는 당연히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보는데 2호처럼 도시개발 사업의 공사가 완료돼서 공고된 경우에는 단서 조항에 근거해 가지고 도시개발 구역의 지정이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문제 5번은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은 틀려서 정답 5번. 54번 도시개발 법령상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도시개발 구역의 지정을 제한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이 문제는 공공기관이 도시개발 구역의 지정을 제한할 수 있는 대상자를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기억,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내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디귿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모두 해당이 되는데요. 정답은 5번. 근거는 시행령 제11조에 나와 있습니다. 제5항에 제1항 2호부터 4호까지 규정에 해당하는 자 2호가 공공기관, 3호가 정부 출연기관이고 4호가 지방공사입니다. 규정에 해당하는 자 도시개발 구역의 토지 소유자 또는 7호부터 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민간사업자죠.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도시개발 구역의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문제 기억 디귿은 2호에 해당이 되고 문제 니은은 제3호에 해당이 됩니다. 도시개발 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5번. 55번 도시개발 법령상 도시개발 사업 조합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가로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이 문제는 도시개발 사업의 특성을 알면 쉽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의 특성은 주로 신도시를 개발하죠. 통상적으로 토지 소유자가 수필지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서 정비사업에 비해 토지 소유자가 적기 때문에 개발사업 특성을 살려 조합 설립에 최소 인원 7명, 대의원 수도 50명으로 완화 적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 구역의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두 번째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수가 50인 이상인 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세 번째는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의 대표자는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정답은 7명, 50인, 30인인데요. 근거는 제13조 조합 설립인가 1호에 나와 있는데요.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으로 되어 있죠. 근거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6조 대의원회가 나와 있는데요. 제1항에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수가 50인 이상인 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하여 대의원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조합 설립은 정비사업하고 똑같죠. 조합의 대표자는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에서 설립 등기를 해야 한다. 정답 2번. 56번 도시개발법령상 환지예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먼저 환지예정지가 지정이 되면은 종전의 토지는 사용 수익권이 정지되므로 종전 토지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1번 종전의 토지의 소유자는 환지 예정지 지정 이후에도 환지 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다. 환지 예정지가 지정이 되면은 종전의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가 없습니다. 오답인데요. 근거는 제36조 제1항에 나와 있습니다. 2번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의 토지의 임차권자는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일부터 환지 처분 공고일까지 환지 예정지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임차권자는 환지 예정지에 대해서 종전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행사할 수 없다는 오답. 근거는 제36조 제1항에 나와 있습니다. 3번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 환지 예정지의 종전의 소유자는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날까지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다. 환지 예정지 종전의 소유자는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은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가 없습니다. 있다는 오답. 근거는 제36조 제3항에 나와 있습니다. 4번 사업시행자가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때 종전의 토지에 대한 임차권자 등이 있으면 해당 환지 예정지에 대하여 해당 권리의 목적인 토지 또는 그 부분을 아울러 지정하여야 한다. 법리와 상식이 맞죠. 종전 토지에 대해서 임차권자 등이 있으면은 해당 환지 예정지에 대해서 권리 목적인 토지 또는 그 부분을 아울러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거는 제35조 제1항에 나와 있습니다. 문제 4번 정답. 5번 채비지구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이를 사용하게 할 수는 있으나 처분할 수는 없다. 먼저 채비지는 도시개발 사업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채비지를 지정한데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처분을 해야 되죠. 처분할 수는 없다. 오답입니다. 근거는 36조 제4항에 나와 있습니다. 정답 4번. 57번 도시개발 법령상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먼저 환지 방식은 토지주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개발 사업을 하고 토지로 되돌려 받는 방식을 환지 방식이라고 합니다. 1번 시행자는 입체 환지를 시행한 경우 건축 계획이 포함된 환지 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입체 환지는 아파트로 돌려주는 거죠. 당연히 건축 계획이 포함됩니다. 옳은 내용이고 근거는 28조 제1항에 나와 있습니다. 2번 환지 설계를 평가식으로 하는 경우 평균 부담률은 권리가액의 합계 플러스 채비지 평가액의 합계 분의 총 사업비 곱하기 100의 계산식에 따른다. 근거는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6조 제4항에 평균 부담률 산식이 나와 있습니다. 옳고 3번 환지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는 그 환지 처분이 공고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 소멸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 소멸하는 게 아니라 제42조 제1항에 보면은 그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 소멸합니다. 등기하고 상관없습니다. 문제 3번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 소멸은 틀려서 정답. 4번 시행자는 토지 면적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할 필요가 있으면 면적이 작은 토지는 가소 토지가 되지 아니하도록 면적을 늘려 환지로 정하거나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옳은 내용인데요. 근거는 31조 제1항에 나와 있습니다.
5번 평면안지는 환지전 토지에 대한 권리를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에 이전하는 방식이다. 옳은 내용인데요. 근거는 시행규칙 제27조 제2항에 나와 있습니다. 평면안지는 환지전 토지에 대한 권리를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에 이전하는 방식이고 2호의 입체안지는 환지전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권리를 도시개발 사업으로 건설되는 구분 건축물에 이전하는 방식입니다. 정답은 3번. 58번 도시개발 법령상 도시개발 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먼저 도시개발 채권은 시도지사가 도시개발 사업 또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발행합니다. 1번 시도지사가 도시개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은 오답인데요. 도시개발 채권은 지방재정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방재정은 행안부 장관이 감독합니다. 근거는 시행령 82조 제2항에 나와 있는데요. 시도지사는 도시개발 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 1번 오답. 2번 도시개발 채권의 상한은 3년부터 10년까지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3년부터가 아니라 5년부터 10년까지입니다. 근거는 시행령 제83조 3항에 나와 있습니다. 3번 도시개발 채권은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 없다. 도시개발 채권은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근거는 시행령 제83조 제1항에 나와 있는데요. 도시개발 채권은 전자등록하여 발행하거나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4번 도시개발 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한일부터 계산하여 원금은 3년, 이자는 1년으로 한다.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입니다. 근거는 62조 제3항에 나와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합니다. 5번 도시개발 채권 매입필증을 제출받은 자는 매입자로부터 제출받은 매입필증을 5년간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5년간 따로 보관 정답인데요. 근거는 시행규칙 제41조 제3항에 나와 있습니다. 정답은 5번. 59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령상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먼저 정비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 관할 구역에 대해서 10년 단위로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이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등이 수립하지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오답인데요. 근거는 제3조 2항에 나와 있습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시사 또는 시장은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본계획이 아니라 방침을 수립합니다. 문제 1번은 틀려서 정답. 2번 도지사가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에 대하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옳은 내용인데요. 근거는 제4조 1항에 나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특강 특특시장이 10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예외적으로 도지사가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에 대하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 2번 옳고 3번 기본계획에는 건폐율,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당연히 계획에는 건폐율, 용적률 포함되죠. 근거는 제5조 제1항에 나와 있습니다. 4번 기본계획의 내용 중 정비사업의 계획기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는 주민공람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계획에서 기간을 단축하는 것들은 대부분 경량 변경에 해당이 됩니다. 주민들한테 유리하기 때문이죠. 근거는 시행령 6조 제4항에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각각 당 각 호 경우를 말한다 해가지고 1호부터 9호까지 나와 있죠. 2호에 해당이 됩니다. 5번 기본계획의 내용 중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옳은 내용인데요. 근거는 제6조 제3항에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 공란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문제 5번은 제3호의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설치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가 경미한 사항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 60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정비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먼저 정비구역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 고시된 구역을 말합니다. 1번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은 이전 고시가 있는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부동산 공법에서 대부분 해제나 실효는 다음 날입니다. 이전 고시가 있는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오답인데요. 근거는 제84조 제1항에 나와 있습니다. 2번 준공인가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이 해제되면 조합도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정비구역 지정 해제하고 조합 해산은 별개입니다. 통상적으로 조합 해산은 정비구역 지정 해제 후에 청산 등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늦게 해제되죠. 근거는 제84조 제2항에 나와 있는데요. 정비구역의 해제는 조합의 존속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3번 신탁업자인 지정개발자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지정권자에게 정비구역의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신탁업자도 정비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가 있는데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가 아니라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거는 정비법 제101조 8에 나와 있는데요. 1항에 토지주택공사 등 또는 지정개발자는 신탁업자로 한정한다고 되어 있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정비구역의 지정권자에게 정비구역의 지정을 제한할 수가 있는데 대통령령의 3분의 2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4번 정비구역에는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해서는 아니 된다. 조합원이 정비구역 조합원은 토지 등 소유자가 해당이 되는데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원은 토지 등 소유자와 상관없는 6개월 이상 해당 지역 거주자가 조합원이 될 수가 있죠. 만약에 정비구역에서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원을 모집하면은 큰 혼란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하고 그러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근거는 제19조 제8항에 나와 있는데요. 정비 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에서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해서는 아니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문제 4번은 정답. 5번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을 직권으로 해제하려는 경우 15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드려야 한다. 지정권자가 직권으로 해제할 때는 충분하게 의견 청취 기간을 줘야 합니다. 15일은 너무 짧죠. 근거는 정비법 20조 제3항에 나와 있습니다. 30일 이상 주민한테 공람하여 의견을 드려야 합니다. 정답은 4번. 61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때 의제될 수 있는 인허가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먼저 의제제도는 주된 인허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으면은 협의사항에 대해서는 종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을 의제제도라고 하는데요. 이 문제는 법리와 상식을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공동주택특별법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 해당됩니다. 2번 사도법에 따른 사도개설 허가. 먼저 사도라는 것은 개인 소유 도로입니다. 정비구역에서 도로 개설할 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 준공과 동시에 지자체에 기속되기 때문에 사도 개설 허가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2번이 정답이고 3번은 농지법에 따른 농지 전용호가 해당이 되고 4번 하수도법에 따른 개인 하수도 처리시설의 설치 신고 해당이 되고 5번에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근거는 정비법 제57조 제1항에 나와 있는데요. 1호부터 25까지 열거하고 있습니다. 제1항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때에는 단 각호 인가, 허가, 결정, 승인, 신고, 등록, 협의, 동의, 심사, 지정 또는 해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사업시행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단 각호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고시 공고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2호에 1번이 해당이 되고 6호가 3번이 해당이 됩니다. 농지 전용호가. 10호에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의 설치 신고 4번이 해당이 되고 12호에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문제 5번이 해당이 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62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주민대표회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먼저 주민대표회의는 조합 방식의 정비사업이 곤란해서 시장 공공기관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토지 등 소유자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제시하기 위한 대표 기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번, 주민대표회의는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구성하며 시장 군수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옳은 내용인데요. 근거는 정비법 제47조 제3항에 나와 있죠. 문제 1번 옳고, 2번, 주민대표회의는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비의 부담에 관하여 시행규정을 정하는 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법리와 상식에 맞죠. 근거는 제47조 제5항에 나와 있습니다. 당 각호 사항에 관하여 시행규정을 정하는 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해가지고 4호에 정비사업비의 부담, 문제 2번 옳고, 3번, 주민대표회의에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과 감사 각 1명을 둔다. 법리와 상식에 맞지 않는데요. 통상적으로 위원장 1명, 부위원장이 1명이죠. 그런데 부위원장과 감사 각 2명을 둔다고 되어 있죠. 근거는 시행령 제45조 제1항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과 1명 이상 3명 이하의 감사를 둔다. 오답. 4번, 시장군수 등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은 주민대표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해당 정비사업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법리와 상식에 맞죠. 근거는 시행령 45조 제3항에 나와 있습니다. 5번, 주민대표회의 위원의 선출, 교체 및 해임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대표회의가 정한다. 이것도 법리와 상식에 맞죠. 당연히 위원의 선출, 교체가 주민대표회의에서 정할 수가 있죠. 근거는 시행령 45조 제4항에 나와 있습니다. 정답은 3번. 63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임시거주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가로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 문제는 정비사업에서 임시거주시설 설치 대상 사업하고 공사 완료 시 철거를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법령 규정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업 시행자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 및 기업, 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게 해당 정비구역 안과 밖에 위치한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를 알선하는 등 임시 거주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두 번째, 사업 시행자는 정비사업의 공사를 완료할 때는 완료한 날부터 니은 일 이내에 임시 거주시설을 철거하고 사용한 건축물이나 토지를 원상 회복하여야 한다. 정답은 재개발 30일인데요. 재건축 사업은 노후 아파트를 철거하고 새로 아파트를 신축하는 것을 재건축 사업이라고 하죠. 재건축 사업에서는 대부분 중산층들이 거주하기 때문에 임시 거주시설 설치 필요가 없습니다. 니은의 30일 이내 철거 요건은 임시 거주시설의 임시성을 유지하면서도 2주 철거 행정 정리를 현실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거는 정비법 제61조 제1항에 나와 있는데요. 사업 시행자는 주거환경 개선하고 재개발 사업일 때 임시 거주시설을 설치하죠. 제4항에 사업 시행자는 정비 사업의 공사를 완료할 때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시 거주시설을 철거해야 합니다. 정답은 4번. 64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먼저 조합은 사업 시행자이자 조합원의 권리를 대변하는 집합적 의사결정 주체입니다. 1번, 조합 청가는 기재사항 중 정비사업비의 부담 시기 및 절차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시장 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비사업비의 부담 시기 및 절차 변경은 중대한 변경이기 때문에 과반수 찬성이 아닌 3분의 2 찬성으로 변경합니다. 근거는 40조 제1항에 나와 있는데요. 조합의 정관에는 당 각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해가지고 2호 조합원의 자격, 3호 조합원의 제명 탈퇴 및 교체, 4호 정비구역의 이치 및 면적, 8호 조합의 비용 부담 및 조합의 해계, 13호 정비사업비의 부담 시기 및 절차, 16호 시공자 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에 대해서는
조합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3호에 해당이 돼서 과반수 찬성은 오답. 2번 법인인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원일 경우 법인의 대리인은 조합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법리와 상식에 맞지 않죠. 법인의 대리인도 조합 임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토지를 보면은 법인 토지도 많이 있습니다. 근거는 45조 제5항에 나와 있습니다. 조합원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단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3호에 법인인 토지 등 소유자가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법인의 대리인은 조합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3번 조합장은 선임일부터 정비사업 후 준공인가 시까지는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하여야 한다. 오답인데요.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나면은 건축물 등이 철거가 들어갑니다. 준공인가 시까지 거주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근거는 41조 제1항에 나와 있습니다. 조합장은 선임일부터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을 때까지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4번 조합의 전문 조합 관리인의 임기는 5년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다. 5년의 범위는 오답인데요. 통상적으로 임원들 임기는 3년입니다. 시행령 41조 제4항에 나와 있습니다. 5번 조합의 대의원회는 총회 의결 사항 중 사업 완료로 인한 조합 해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정답인데요. 정비사업이 완료가 되면은 조합원들 관심 없죠. 총회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가 있습니다. 근거는 46조 제4항에 나와 있습니다. 정답은 5번. 65번 주택법령상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허가를 받기 위한 동의 비율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이 문제는 별표 4에 나온 문제인데요. 리모델링 허가 시 소유자의 동의 비율을 전체 소유자, 동별 소유자, 동을 별도로 리모델링 할 때 동의를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한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 소유자 및 의결권의 75% 이상의 동의와 각 동별 구분 소유자의 의결권의 각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을 리모델링한 경우에는 그 동의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 각 75%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답은 4번 75, 50, 75인데요. 근거는 시행령 75조 제1항 별표 4에 나와 있는데요. 주택단지 전체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은 각 75% 이상의 동의를 받고 각 동별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을 별도로 리모델링한 경우에는 그 동의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75%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4번. 66번 주택법령상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먼저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라는 것은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주택을 분양받을 때 건물만 분양하고 토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소유한 채 임대해주는 주택을 말합니다. 1번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입주자의 거주 의무 기간은 10년이다. 거주 의무 기간이 10년이 아니고 5년 이내입니다. 근거는 주택법 57조 2 제1항에 나와 있습니다. 거주 의무 10년은 오답. 2번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의 건축물의 공용부분, 부속 건물 및 복리시설은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자와 분양받은 자들이 공유한다. 시행하는 자는 공유 대상자가 아닙니다. 분양받은 자만 공유 대상입니다. 근거는 2조 제9호에 나와 있습니다.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은 건축물의 공용부분, 부속 건물 및 복리시설은 분양받은 자들이 공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 2번 시행하는 자 공유 오답. 3번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의 분양가격은 건축비로 구성한다. 정답이죠. 근거는 57조 제3항에 나와 있습니다.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하는데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의 경우에는 건축비만 해당합니다.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토지는 임대하기 때문이죠. 4번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의 입주자는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3년 이내로 입주하여야 한다. 3년 이내는 일반 입주자에 해당이 되고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입주자는
최초 입주 가능일입니다. 근거는 주택법 제57조 2 제1항에 나와 있는데요. 단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입주자는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3년 이내에 입주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가로에 제4호에 따른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의 경우에는 최초 입주 가능일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3년이 아니라 바로 입주가 가능하면 바로 입주해야 됩니다. 문제 4번은 3년 이내 오답. 5번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 기간은 50년 이내로 한다. 50년이 아니라 40년입니다. 주택 등 내용 연수가 4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거는 주택법 78조 제1항에 나와 있습니다.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 기간은 40년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소유자의 75% 이상이 계약갱신을 청구하는 경우 40년의 범위에서 이를 갱신할 수가 있습니다. 50년 이내 오답. 정답 3번. 67번 주택법령상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먼저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은 이미 지어진 공동주택에서 하자 품질 문제를 전문가가 점검해서 입주자의 주거 품질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1번 품질점검단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 운영한다. 품질점검단은 시도 단위로 운영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 설치 운영한다. 오답. 근거는 제48조 3 제1항에 나와 있습니다. 시도지사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2번 사업주체가 품질점검단의 점검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정답인데요. 사업주체가 품질점검단 점검에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근거는 제106조 제1항에 나와 있죠. 당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해가지고 제2호에 품질점검단 점검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기피 또는 방해한 자가 해당이 됩니다. 문제 2번 정답. 3번 품질점검단은 품질점검을 실시한 후 점검 종료일부터 3일 이내에 점검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일 이내는 너무 짧죠. 5일입니다. 근거는 시행규칙 제20조 4의 제5항에 나와 있습니다. 5일 이내에 점검 결과를 시도지사와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4번 사용검사권자는 품질점검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점검 결과를 사용검사가 있는 날부터 3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3년이 아니라 2년 이상 보관해야 됩니다. 근거는 주택법 제48조 3 제5항에 나와 있습니다. 2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5번 공무원으로서 공동주택 관련 지도 감독 및 인허가 업무 등에 종사하는 경력이 4년인 사람은 품질점검단의 이원이 될 수 있다. 4년이 아니라 최소한 5년 이상인 사람이 품질점검단의 이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거는 78조 제1항 8호에 나와 있습니다. 공무원으로서 공동주택 관련 지도 감독 및 인허가 업무 등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4년인 사람 오답이고 정답은 2번. 68번 주택법령상 모집주체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모두 고른 것은,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해서 광고를 하는 목적이 조합원 보호 및 허위 가장 광고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기어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을 위한 광고라는 문구, 이 광고가 아파트 분양 광고가 아니라 조합 가입을 유도하는 광고임을 명확하게 밝혀 조합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니은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일. 지역주택조합원 모집을 위한 광고는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기 위함이죠. 설립인가일이 나올 수가 없죠. 해당되지 않습니다. 디귿 조합임원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조합임원 대표권 제한 내용은 조합 내부 통제사항이지 조합원 모집 판단에 직접 필요한 외부 정보가 아닙니다. 포함되지 않습니다. 리을 주택건설 대지의 사용 권한 및 소유권을 확보한 비율. 조합이 실제로 토지를 얼마나 확보했는지 투명하게 알려서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허위 가장 광고를 막고 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정답은 2번 기억하고 릴입니다. 근거는
주택법 제11조 5 제1항에 나와 있는데요. 제1항에 모집 주체가 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하여 강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호에 모집을 위한 강고라는 문구 문제 기욱 해당이 되고 2호에 조합원의 자격 기준에 관한 내용 3호 주택건설 대지의 사용권은 및 소유권을 확보한 비율 문제리을 4호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 해가지고 대통령령의 1호의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2호의 조합원 모집 신고 수리일 정답은 2번 69번 주택법령상 주택건설 사업의 등록과 주택건설 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문제는 주택건설 사업 등록하고 주택건설 사업자에 관한 내용을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지방자치단체가 30호 단독주택을 건설하는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주택건설 사업 등록 사업자가 아니죠. 오답이고 2번 지방공사가 20세대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는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정부나 공공기관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주택사업할 때 등록 대상자가 아닙니다. 오답. 근거는 제4조 제1항에 나와 있습니다.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 조성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단 각호의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호의 국가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가 1번에 해당이 되죠. 2호 한국토지주택공사, 3호 지방공사 2번에 해당이 됩니다. 4호의 주택건설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 5호의 주택조합인데 등록사업자 공동으로 주택건설 사업을 하는 주택조합, 6호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인데 등록사업자 공동으로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고용자만 해당이 됩니다. 3번 등록사업자는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으면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60일이 아니라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나와 있습니다.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4번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강행 규정인데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세대수 증가하지 않는 리모델링 사업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근거는 제5조 제2항에 나와 있는데요. 설립된 주택조합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등록사업자,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포함해서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세대수를 증가하지 아니하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제한한다고 되어 있죠. 문제 4번은 오답. 5번 거짓으로 주택건설 사업을 등록하여 그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주택건설 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정답인데요. 근거는 6조에 나와 있습니다. 단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주택건설 사업 등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호부터 6호까지 나와 있는데 5호에 나와 있습니다.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정답 5번. 70번 주택법령상 사용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먼저 사용검사라는 것은 사업주체가 건설한 주택이 법령 설계도대로 안전하게 완공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실제로 사용 입주할 수 있도록 행정청이 승인하는 절차가 사용검사입니다. 1번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문제는 행정체계상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용검사를 받지 시장군수 사용검사를 받지 않습니다. 근거는 제56조 제1항에 나와 있습니다. 국가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와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용검사를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 1번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장군수구청장 사용검사는 틀려서 정답. 2번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 예정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옳은 내용인데요. 사업 주체가 파산했을 때 피해를 보는 당사자가 사용검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피해를 보는 당사자는 시공을 보증한 자가 대상이 되고 입주 예정자도 대상이 됩니다. 근거는 제49조에 나와 있는데요. 제3항에 당 각호 구분에 따라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해당 주택의 시공자 또는 입주 예정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1호에 사업 주체가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 예정자. 1호에는 주택의 시공자는 포함이 안 됩니다. 사업 주체의 파산에 시공자가 일조를 했다고 보기 때문에 시공자는 피해자가 아닌 걸로 보는 겁니다. 2호 사업 주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검사를 위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해당 주택의 시공자 또는 입주 예정자 사용검사를 받을 수가 있는데 사업 주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검사를 위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면은 시공자도 피해자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피해자에 대상되는 게 시공을 보증한 자, 시공자, 입주 예정자 모두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2호 경우에는 모두가 해당이 됩니다. 3번 사용검사는 그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15일 이내 옳은 내용입니다. 시행령 54조 제4항. 4번 사업주체가 구역별로 공사가 완료된 대지 조성 사업의 경우로서 사용검사권자의 임시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대지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법리와 상식이 맞죠. 임시사용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대지를 사용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거는 제49조 제4항에 나와 있는데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사용검사권자의 임시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대지를 사용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대통령령의 2호 대지조성 사업의 경우 구역별로 공사가 완료된 경우가 해당이 되죠. 문제 4번은 옳고 5번 사용검사권자가 임시사용 승인을 승인하는 경우 임시사용 승인의 대상이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별로 임시사용 승인을 할 수 있다.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세대별로 임시사용 승인을 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근거는 시행령 56조 제3항에 나와 있습니다. 임시사용 승인의 대상이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별로 임시사용 승인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 5번 옳고 정답 1번. 71번 주택법령상 주택상한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먼저 주택상한사채라는 것은 주택건설 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에 발행하고 장래의 주택 분양대금 등으로 상환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1번 주택상한사채의 납입금은 주택건설 자재의 구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상식에 맞죠. 근거는 시행령 제87조 제1항에 나와 있습니다. 1호의 택지의 구입 및 조성, 2호의 주택건설 자재의 구입, 문제 1번 정답이죠. 3호의 건설공사비의 충당, 4호의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비용의 충당. 2번 주택상한사채는 무기명증권으로 한다. 주택으로 상환받기 때문에 기명증권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거는 제81조 2항에 나와 있습니다. 오답 3번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상한사채의 효력도 소멸한다. 법리와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말소된 경우에도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상한사채의 효력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근거는 주택법 제82조에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상한사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답 4번 등록사업자가 발행할 수 있는 주택상한사채의 규모는 최근 5년간의 연평균 주택건설 호수 이내로 한다. 주택상한사채의 상환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3년간 연평균 주택건설 호수 이내로 합니다. 근거는 시행령 제84조 2항에 나와 있습니다. 오답 5번 주택상한사채의 상환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3년 이내로 합니다. 근거는 시행령 86조 제1항에 나와 있습니다. 주택상한사채의 상환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오답 정답은 1번. 72번 건축법령상 승강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 문제는 건축법에서 정하는 승강기 법령 규정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기억,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인 7층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해야 한다. 정답인데요. 근거는 건축법 제64조 제1항의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7층은 6층 이상이고 3,000제곱미터는 2,000제곱미터 이상에 해당이 되죠. 문제 기억 정답. 니은 고층 건축물에는 승용 승강기 중 1대 이상을避難용 승강기로 설치해야 한다. 정답인데요. 근거는 제64조 제3항의 고층 건축물에는 승용 승강기 중 1대 이상을避難용 승강기로 설치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 니은 정답. 디귿避難용 승강기의 승강장의 바닥 면적은 승강기 1대당 8제곱미터 이상으로 해야 한다. 8제곱미터가 아니라 6제곱미터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거는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에 나와 있는데요. 제1호에 승강장의 바닥 면적은 승강기 1대당 6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거 8제곱미터는 오답입니다. 리을 높이 21m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승용 승강기뿐만 아니라 비상용 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21m가 아니라 31m를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죠. 근거는 64조 제2항의 높이 31m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승강기뿐만 아니라 비상용 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문제 리을 높이 21m는 오답. 정답 2번. 73번 건축법령상 자연환경이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 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3층 이상인 건축물로 시장 군수가 건축 허가를 하려면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용도 건축물이 아닌 것은 도지사 승인 대상이 아닌 건축물을 찾는 문제입니다. 1번 공장. 공장이 정답인데요. 공장은 입지 단계에서 이미 다른 법률에 근거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중복해서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공장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2번 공동주택, 3번 일학시설, 4번 숙박시설, 5번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 음식점. 2번부터 5번까지는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근거는 건축법 10조 제2항에 나와 있는데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에 1호의 공동주택, 2호의 2종 근린생활시설, 3호의 업무시설, 4호의 숙박시설, 5호의 일학시설. 정답은 1번. 74번 건축법령상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먼저 사전 결정 제도란 건축주가 건축 허가 전에 해당 입지에서 건축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 건축 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과 사업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1번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자가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한 사전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옳은 내용인데요. 근거는 건축법 10조 제1항에 나와 있습니다. 3호에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자가 고려해야 할 사항. 문제 1번 옳고 2번 사전 결정 신청자는 건축위원회 심의와 도시교통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행정효율성 차원에서 당연히 동시에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근거는 제10조 제2항에 나와 있습니다. 문제 2번 옳고 3번 허가권자는 사전 결정이 신청된 건축물의 대지 면적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인 경우 환경부 장관이나 지방환경관서장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협의를 해야 한다. 법리와 상식에 맞습니다.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근거는 10조 제3항에 나와 있습니다. 4번 허가권자는 사전 결정을 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10일이 아니라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됩니다. 근거는 제10조 제7항에 나와 있습니다. 사전 결정을 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10일 이내 틀려서 정답. 5번 사전 결정 신청자가
사전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 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그 사전 결정 후 효력은 상실된다. 2년 이내에 건축 허가 신청하지 않으면 효력 상실됩니다. 근거는 건축법 제10조 9항에 나와 있습니다. 문제 5번 옳고 정답은 4번. 75번 건축법령상 피난층 또는 지상층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 이 문제는 법리와 상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번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220제곱미터인 건축물 해당이 되는데요. 근거는 시행령 제34조 2항 1호에 나와 있습니다. 장례시설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바닥 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문제 1번은 220제곱미터는 설치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2번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350제곱미터인 건축물 해당이 되는데요. 근거는 시행령 제34조 제2항 3호에 오피스텔 용도로 쓰는 층 해가지고 300제곱미터 이상이니까 문제 2번 350제곱미터는 해당이 됩니다. 3번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인 건축물 400제곱미터인 건축물이 해당이 되는데요. 근거는 시행령 제34조 제2항 1호에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해가지고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 해당이 됩니다. 4번 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인 건축물 150제곱미터는 해당되지 않아서 틀려 정답인데요. 근거는 시행령 제34조 제2항 2호에 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죠. 문제 4번 150제곱미터는 해당되지 않아서 틀려서 정답. 5번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용도로 쓰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250제곱미터인 건축물 250제곱미터는 해당이 됩니다. 근거는 시행령 제34조 제2항 2호에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바닥 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문제 5번은 250제곱미터가 해당이 됩니다. 정답은 4번. 76번 건축법령상 허가권자가 가로 구역별로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 공고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번 도시군 관리계획 등의 토지 이용객이 당연히 고려 대상입니다. 2번 해당 가로구역이 접하는 도로 교통량 건축물의 높이 지정은 도시경관, 1조, 개방감 등 물리적 공간 구조를 기준으로 하는 제도죠. 변동성이 큰 교통량은 고려 대상이 되지 않아서 2번이 정답입니다. 3번 해당 가로구역의 상하수도 등 간선시설의 수용 능력 고려 대상이죠. 4번 도시미관 및 경관계 고려 대상이고 5번 해당 도시의 장래 발전계 고려 대상입니다. 근거는 건축법 시행령 제82조 제1항에 나와 있는데요. 허가권자는 가로구역별로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 공고할 때는 당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호에 도시군 관리계획 등의 토지 이용계획 문제 1번 2호에 해당 가로구역이 접하는 도로의 너비가 들어갑니다. 교통량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3호 해당 가로구역의 상하수도 등 간선시설의 수용 능력 문제 3번이 해당 4호 도시미관 및 경관계 문제 4번 해당 5호에 해당 도시의 장래 발전계 문제 5번 해당 정답은 2번. 77번 건축법령상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 먼저 부동산 공법에서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해야지 법령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1번 불연재료란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성능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성능을 가진 재료는 난연재료입니다. 근거는 시행령 제2조 제10호에 나와 있는데요. 불연재료는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입니다.
문제 1번 성능을 가진 재료는 난연재료인데 불연재료로 바꿨죠. 틀려서 정답. 2번 내야 구조란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옳은 내용인데요. 근거는 시행령 제2조 7호에 나와 있습니다. 3번 방화구조란 하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옳은 내용인데요. 시행령 2조 8호에 나와 있습니다. 4번 초고층 건축물이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옳은 내용이죠. 근거는 시행령 제2조 15호에 나와 있습니다. 5번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옳은 내용인데요. 시행령 2조 2호에 나와 있습니다. 정답은 1번. 78번 건축법령상 건축법의 적용 재건축물이 아닌 것은 대부분 건축물이 건축법을 적용받는데 건축법을 적용받지 않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건축법을 적용하는 대상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적용제, 2번 철도 선로부지에 있는 플랫폼 적용제, 3번 이동이 쉬운 컨테이너를 이용한 임시숙소. 건축법 적용 대상인데요. 공장에서 사용하는 공장용 컨테이너는 적용 제대상입니다. 4번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내의 수문 조작실 적용 제대상. 5번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시 지정 문화유산 적용 제대상. 근거는 건축법 3조 제1항에 있는데요. 단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로 지정문화유산이나 임시지정문화유산 5번 적용제에 해당되죠. 2호에 철도나 궤도 선로 부지에 있는 단 강목의 시설에 가지고 운전보안시설, 철도 선로 위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 플랫폼 문제 2번 적용제에 해당되죠. 라목에 해당 철도 또는 궤도 사업용 급수, 급탄 및 급유시설. 3호의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문제 1번 적용제에 해당. 4호의 컨테이너를 이용하는 간이창고. 공장에서 공장 용도로만 사용되는 건축물에 대해서 적용제 대상인데 문제 3번은 임시숙소는 적용제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정답. 5호 하천구역 내의 수문 조작실 문제 4번 적용제에 해당이 되죠. 정답 3번. 79번 농지법령상 농지의 소유자가 소유 농지를 위탁 경영할 수 있는 경우로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먼저 농지 소유는 경자 유전 원칙에 따라서 농역 경영에 이용할 때만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위탁 경영은 엄격하게 금지되는데 법령에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기어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청산 중인 경우는 가능. 니은 병역법에 따라 징집된 경우 가능하죠. 디귿 3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으로 작용할 수 없는 경우 가능합니다. 리을 6개월간 국내 여행 중인 경우 국내 여행은 위탁 경영이 안됩니다. 언제든지 농지를 관리할 수가 있죠. 해외 여행인 경우는 안됩니다. 3개월 동안. 정답은 3번 기역 니은 디귿. 근거는 농지법 제9조 농지 위탁 경영이 나와 있습니다. 1호에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문제 니은 정답. 2호에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중인 경우 국내 여행은 안되고 국외 여행 3개월 이상은 농지를 관리할 수가 없죠. 3호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에도 위탁 경영이 가능하고 4호에 질병, 치약, 선거에 따른 공직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작용할 수 없는 경우 위탁 경영 가능합니다. 5호에 농지 이용 증진 사업 시행 계획에 따라 위탁 경영하는 경우 가능하고 6호에 농업인이 자기 노동력이 부족하여 농작업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대통령령 제8조에 보면은 1호에 부상으로 3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문제 디귿 해당이 되고 2호에 교도소, 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해당이 되고 3호에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 해당이 됩니다. 문제 리을 6개월간 국내 여행은
법령에 근거 없습니다. 정답은 3번. 80번 농지법령상 농지를 개량하기 위하여 송토를 하려는 자가 농지 개량 행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이 문제는 농지에서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송토 면적과 송토 높이를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면적 가로 열고 송토가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 면적을 말한다. 가로 닫고 기억 1000제곱미터 이하인 농지에 대한 송토 기억은 1000제곱미터입니다. 두 번째 높이 가로 열고 송토가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에서 최근 1년간 송토한 높이를 합산한 것을 말한다. 가로 닫고 니은은 센티미터 이내의 송토 50cm입니다. 정답은 1번 1000제곱미터 50cm. 근거는 농지법 시행령 제59조 2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변경이 나와 있습니다. 1호에 면적 1000제곱미터 이하인 농지에 대한 송토 2호 면적 1000제곱미터 이하인 농지에 대한 절토 송토는 흙을 쌓는 거고 절토는 흙을 깎아내는 거죠. 3호 높이 50cm인 이내의 송토 4호 깊이 50cm 이내의 절토 정답 1번.